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쭉 매려보신 적 있으신지요? 수십 명, 어떤 분은 100명이 넘는 이름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을 떠올리면 손가락이 멈춰버립니다. 얘한테는 괜히 징징거리는 것 같고 저 친구는 늘 자기 하소연만 하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씩 후보에서 지우다 보면 결국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60대 후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락처는 많은데 전화를 걸 사람이 없네. 이 말 괜히 가슴에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헤어져 왔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친구, 회사에서 밤새워 일하던 동료, 아이 키우며 친해진 학부모들, 동네 아파트에서 얼굴 익힌 이웃들,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같이 먹을 사람은 많은데 같이 버틸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인생 잠언에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시니어 시기에 꼭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마디로 주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도 바뀌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지혜롭게 쓰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런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된 날입니다. 서로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습니다. 야, 너 안 늙는 줄 알았더니 너도 살은 다 됐네. 야, 거울 좀 봐라. 네가 더 많이 늙었어. 처음에 학창시절 이야기, 옛 직장 이야기, 군대 이야기로 한참을 웃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요즘 건강검진 결과 혈압약, 관절염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밤새 술 마시던 이야기, 예전 여자친구 이야기, 누가 성공했고 누가 망했는지 남의 뒷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처음에 오랜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세며시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저기 살고 있구나. 나는 이제 그 얘기가 재미가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게 괜히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이러다 이 친구랑 멀어지는 거 아닐까?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변한 걸까? 슬픈 예감은 의외로 잘 맞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가끔 단체 톡방에 이름이 보일 뿐 서로의 일상에서는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의리가 없나? 그래도 같이 늙어갈 친구인데 내가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온 것뿐입니다. 한 사람은 가족과 건강을 챙기며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데 관심이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오늘 밤 술자리가 인생의 1순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과 투자,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고 다른 한 사람은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오랜 친구를 잃는 일은 가슴 아프지만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달라지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알고 삽니다. 명함도 많이 받아두고 전화번호도 많이 저장해두고 술자리도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선가 도움이 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외롭까? 왜 그럴까요? 관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는 관계가 적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키울 때도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많을수록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안 들어가고 안쪽은 마르고 썩어갑니다. 영양분도 힘없는 가지들에 나뉘어버려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에 힘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때가 되면 아까운 가지도 잘라냅니다. 보기에는 헐벗어 보이지만 그 과정 덕분에 나무는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더 튼튼해지고 결국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날 때마다 맘욕, 세상욕만 하고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 늘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하소연만 하고 가는 사람, 내가 힘들 때는 연락도 없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이런 관계들까지 모두 안고 가려 하면 정작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쓸 에너지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려다 보면 정작 가장 소중한 몇 사람을 제대로 안을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연락은 자주 못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조언이 쓴맛일 때도 있지만 결국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 몇 명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어느 5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국내 친구들, 고향 친구들까지 거의 매주 누군가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회사욕, 상사욕, 나라욕, 정치욕, 잘 나가는 사람 욕, 출장에 오갈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돈 많은 놈들 다 썩었어. 우리가 못나서 가난한 줄 알아?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집에 돌아오면 몸도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친구들밖에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간 수치, 혈압, 콜레스테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대로 계속 술 드시다가 한 번에 훅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이 남자는 술잔 대신 물잔을 들고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태워버리고 있었구나. 그 후, 이 사람은 결심합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보자. 그래서 회사에 있는 한 후배에게 밥을 사게 됩니다. 이 후배는 늘 책을 읽고 투자 공부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거슬립니다. 선배님, 세상이 나빠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노후 준비, 남 탓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예전 술 친구들이라면 꼰대냐 하며 웃어 넘겼을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만 더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은 어제 욕하던 그 사람들이 사는 인생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흔들어주는 이 후배의 인생에 더 가까울까? 그날 이후 이 사람의 생활이 조금씩 바뀝니다. 술자리는 줄이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건강을 챙기고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뀐 것은 수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장을 욕하던 술친구 대신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료들, 자기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함께할 사람을 바꾸자 삶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는 돈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한 번 더 비교해보고 휴대폰 요금제 하나 바꾸는데도 며칠씩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시간을 누구에게 쓰는가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는 어떤 의미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오늘 하루의 시간은 다시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내 남은 시간은 다시 채울 수 없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 쓰는 내 시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돈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 욕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 삶을 비웃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분노만 키우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계속 써도 될까요? 나를 응원해주고 건강을 챙기게 만들고 돈과 시간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조금 더 써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관계를 이익과 손해로만 계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 하나만은 마음에 새겨둘 만합니다. 만나고 나면 내가 더 나빠지는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사람인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지쳤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가? 2센 430, 3.30 오부 관계를 정리하는 3가지 지혜로운 방법.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라고 하면 마치 누군가를 맹정하게 끊어내고 손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기. 모든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보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 술자리를 2번 중 1번은 정중히 거절하기. 새벽까지 이어지는 만남을 저녁까지만 함께하고 먼저 일어나 보기. 처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워진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건강을 챙기는 시간,
책 한 장이라도 읽는 시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과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이 시간들이 모여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말해보기. 어떤 관계는 그냥 거리를 둘 게 아니라 한 번쯤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술자리에서만 만나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예전처럼 술 마시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요즘은 건강이 좀 걱정된다. 앞으로는 자주 말고 가끔은 낮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만 하고 싶다. 혹은 항상 내 기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내 걱정해주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조금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그냥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상대가 네 말을 듣고 아예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화를 낸다면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존중할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때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단계.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기.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에 허전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정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빈자리로만 두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 도서관 독서 모임, 교회 성당 사찰의 소모임, 영광을 위한 걷기 모임, 시니어 재테크 공부 모임. 이런 곳에는 대부분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구나. 맘 욕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관계를 정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용한 보상입니다. 동백 함집, 산업산 이비. 유부, 가족 친구, 직장 관계에 적용해 보기. 이제 이 원칙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각 영역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족에게는 기대를 줄이고 선을 긋는 용기. 가족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 기대하고 어디까지 거리를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늘 상처되는 말만 하는 형제, 왜 선택을 깎아내리는 친척,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시간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받아주다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늘 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선을 그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등장인물일 뿐이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한다. 가족을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라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는 뜻입니다. 두 친구에게는 추억보다 미래를 기준으로 젊었을 때는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니어 시기에는 조금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를 10년 후까지 가져갔을 때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 있을까? 아니면 더 지쳐 있을까? 함께 웃을 수 있지만 내 삶을 갉아먹는 친구.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하지만 결국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이제는 후자를 선택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서적 거리두기라는 지혜. 직장 동료와 상사는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그래. 정서적으로 너무 기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나라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나에 대한 평가일 뿐이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되 내 자존심 전체를 거기에 걸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면 상사에게 한마디 들었을 때도 집까지 가져와서 가슴에 꽂아두지 않게 됩니다. 채집 30. 끝맺음.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나를 잃지 말자. 이제 마지막을 이 질문을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지치고 있는가? 나는 누구 덕분에 버티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평생 친구인데, 가족인데, 그래도 정이 있는데, 이런 말 앞에서 나 자신 계속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가장 잃지 말아야 할 사람은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조용히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인생 잠언의 결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 내 미래도 바뀐다. 만나고 나면 내가 더 좋아지는 사람에게 시간을 써라. 그리고 언젠가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이 문장을 살짝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진다면 그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인생 잠언은 여러분이 관계를 정리하는 그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